안녕하세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가슴 한켠에 오래되고 골마 있는 감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무사히 회복했지만 과거 저를 붙들고 괴롭게 했던 기억이 있어서 용기를 내 사연을 써보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상처받아 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누구보다 편안하고 사랑해줘야 할 사이인데 야속할 정도로 차가웠던 경험 말이에요. 누군가는 너무 개인적인 감정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딱 한 분이라도 공감해 주시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랄게요. 조금만 마음을 열고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저는 40대 중반으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서러운 일이 많았던 여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꺼내놓으려니 민망하기도 하지만 용기를 내보려고 해요. 원래 저는 삼남매 중에 유일한 딸이자 막내였는데요. 이렇게 저를 소개하면 사랑 많이 받았을 거라는 짐작이 돌아오더라고요. 나도 막내딸로 살아보고 싶었는데 항상 오빠가 갖고 싶었거든. 삼남매 중에 막내딸이면 온갖 사랑 다 받았겠다. 거의 걸어다닐 틈도 없었을 만큼 오빠들이 업고 다녔을 것 같은데? 부럽다, 부러워. 솔직히 이건 뭘 잘 몰라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빠가 둘이나 있었음에도 외롭게 자랐거든요. 바로 엄마가 오빠들을 편애한 데다가 오빠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저를 무시했던 거예요. 분명 우리 집 텔레비전 리모컨은 공평하게 가지고 있기로 약속했는데 제 차례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저 오빠들이 보고 싶은 것만 주구장창 틀어놨죠. 아무리 제 차례라고 호소해도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려도 되는 것처럼 굴더라고요. 아주 어릴 때는 엄마에게 달려가서 고자질하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엄마는 왜 오빠들을 귀찮게 하냐며 눈물이 쏙 빠질 만큼 혼쭐을 내시더라고요. 게다가 한 번은 제가 다 같이 먹으려고 사과를 깎아둔 적 있었어요. 그런데 큰 오빠가 왜 그걸 먼저 깎았냐면서 혼자 먹으려고 콕 찍어놨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이런 상황이라면 가족들과 나눠 먹으려 하지 않고 혼자 욕심부리는 큰 오빠가 혼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왜 오빠들한테 먼저 물어보지 않았느냐고 잔소리하시더라고요. 야, 봤지? 너는 뭘 해도 혼나고 우리는 뭘 해도 칭찬받아. 이제는 너도 눈치껏 움직여야 하지 않겠니? 그냥 네 목소리 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어차피 너는 우리 밥이야. 아, 이거를 꼭 말로 설명해줘야 알아듣냐? 나라면 빠릿빠릿하게 칭찬받기 위해 했을 텐데 괜히 엉뚱한 짓 하다가 한 번씩 엄마한테 혼나는 거 보면 참 바보 같다고 해야 할지 미련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니까. 그나마 아빠가 딸 바보라서 다행히 저는 집안의 왕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워낙 일이 바쁘신 분이라 집에 거의 안 들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집안에서 방치되기 일쑤였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놓이면 누군가는 어차피 먼저 무시당했으니 똑같이 무시해주겠다는 식의 대처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엄마와 오빠들한테 사랑스러운 막내딸로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무래도 아빠가 같이 계시면 집안 분위기가 저까지 화목하기는 했거든요.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자꾸 갈망했던 거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엄마는 저의 노력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일부러 엄마 눈에 들고 싶어서 집안일을 열심히 도왔거든요. 왜냐하면 오빠들은 집안을 어지럽히기만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청소를 다 해도 엄마는 당연하게 여기시더라고요. 뭐 대단한 거 했다고 칭찬을 원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네가 어차피 나중에 시집을 갈 거면 집안일 정도는 깔끔하게 해야 할 텐데 왜 나를 위해서 청소한 것처럼 구는 거야? 여기가 나 혼자 사는 집도 아니잖아. 얼마나 쌀쌀맞게 구셨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노력해서 오빠들보다 더 좋은 성적표를 받아와도 소용없었습니다. 심지어 저 때문에 오빠들이 주눅 들어버릴까봐 걱정이 크셨거든요. 너는 네 오빠들 상심한 게 눈에 안 보여? 왜 성적 조금 잘 나왔다고 으스대는 거야? 기어코 네 오빠들 깔아뭉개고 싶어? 제발 마음 좀 곧게 써라. 나는 네 오빠들 마음 다칠까봐 전전긍긍하는데 눈치도 없구나? 엄마, 제 눈치 없는 게 하루 이틀이야?
그냥 기대도 하지 말아야겠어. 원래 공부만 열심히 하고 눈치는 없는 헛똑똑이들이 있잖아. 그게 우리 막내인가 봐. 어디 가서 헛소리만 하다가 매 맞고 오는 거 아닌지 몰라. 그러니까 말이야. 아휴, 아들, 괜히 주눅들 필요 없는 거 알지? 지금은 제가 너네보다 어리니까 쉬운 난이도로 배우고 있잖니. 나중에 어려운 단원까지 들어가면 결국엔 진짜 실력 차이가 드러날 거야. 그때 가서 역전하면 돼. 심지어 이런 엄마의 고집은 제가 대학에 갈 때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착실하게 공부했던 만큼 오빠들보다 더 좋은 학교에 붙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이 상황에서도 축하는커녕 불만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꼭 여기를 가야겠어? 얼마나 대단한 회사를 들어가고 싶길래 욕심을 그렇게 부린 거야. 나는 등록금 내줄 수 없다. 아무리 설득해도 내 마음이 돌아설 일은 없으니까 포기해라. 너도 나중에 자식 낳으면 내 마음 이해할 거야. 그동안 살면서 별별 일이 다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황당했던 건 또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아빠한테 이 상황을 알렸어요. 다행히 아빠가 도와주셔서 제 대학 입학이 물 건너가지는 않았죠. 그리고 아빠가 엄마한테 언성을 높여 나무라셨는데 솔직히 통쾌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당신 제정신이야? 애가 고생해서 합격했으면 축하부터 해줘야지. 어떻게 등록금 안 내줄 거라고 할 수가 있어. 열심히 해서 이뤄낸 건데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안 드나 봐. 제발 막내한테 눈치 좀 주지 마.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는 내내 외면당하니까 저는 엄마한테 사랑받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노력해봤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냥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으니 자식된 도리만 다 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사랑을 기대하지 않고 아등바등 잘 보이려 노력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집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오빠들만 데리고 과일을 먹든 셋이서 주말에 꽃 구경하러 사라지든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사내 연애를 통해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저 직장 동료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가 다정한 성격에 물들게 되더라고요. 언젠가 스쳐 지나가듯이 아침을 거르고 출근한다고 말한 적 있었는데요. 남편은 이런 저를 걱정하며 도시락을 싸다 줬어요. 분명 똑같은 직장인인데 수고를 들여 챙겨주는 모습이 감동스러웠죠. 제가 진짜 이걸 먹어도 되는 게 맞나요? 솔직히 저는 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먹기 미안하네요. 아무도 저를 이렇게까지 챙겨준 적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혹시 다음번에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살게요. 사실 무슨 보답을 바라고 가지고 온 건 아니긴 한데 영현 씨랑 데이트해보고 싶었으니까 그냥 수락할게요. 저는 그냥 김밥 한 줄을 먹어도 영현 씨랑 먹고 싶어요. 사실 둘이서 시간 보낼 수 있길 기다려왔거든요. 그동안 사랑을 갈구하면서 살아왔던 저에게 남편은 이상형처럼 느껴졌습니다. 굳이 밀거나 당기지 않고 확신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표현해줬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많이 쌓여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이 처음으로 우리 집에 인사를 왔는데요. 아빠가 엄청나게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덕담까지 아끼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집 막내딸이란 애가 진짜 예뻐했거든. 도대체 어떤 남자한테 우리 딸 넘겨줘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자네가 데려가 준다면 마음 놓을 수 있겠어. 그냥 둘이 알콩달콩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충분해. 귀하게 키워주신 따님인데 무조건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솔직히 오늘 긴장 많이 했는데 영현 씨 말대로 장인어른이 참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나중에 따로 뵙고 싶어요. 워낙 분위기가 좋아 순조롭게 결혼까지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이 나타났어요. 그동안 엄마는 저를 별로 예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시집 간다고 하면 냉큼 가버리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저한테 싹싹 빌어가면서 결혼을 미루자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너네는 사이 좋으니까 결혼 조금 미룬다고 헤어지는 거 아니지 않니? 제발 이번 한 번만 밀어줘라.
안 그래도 네 작은 오빠 어깨 못 펴고 다니는데 결혼까지 네가 먼저 하면 얼마나 작아지겠어. 제발 부탁한다. 여태까지 살면서 엄마가 저한테 비굴하게 구는 것도 처음이었는데요. 그 이유가 단순히 작은 오빠 혼자 노총각이라 저까지 먼저 시집 가면 자존심 상할 걸 걱정한다는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임신도 해야 하는 몸인데 어떻게 남편 보고 무기한 결혼을 미루자고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남편까지 저 때문에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싫어요. 그동안 엄마 말씀 최대한 들으면서 살아왔지만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당장 인생이 걸려있는 건데 어떻게 저보고 작은 오빠 다음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냥 작은 오빠 결혼시키지 말고 엄마가 끼고 사세요. 결국 저는 엄마의 요청을 대차게 거절했고 아빠의 허락을 받은 만큼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물론 엄마는 투덜거리고 불만스러워 하셨는데요. 아빠가 워낙 기뻐하시니 뭐라 말은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결혼식 당일에도 엄마는 축하해주기보다 침울하게 계셨어요. 분명 머릿속에는 작은 오빠 생각밖에 없었을 거예요. 솔직히 제가 남의 집 딸도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나온 엄마 딸인데 이러니까 어이가 없더군요. 그나마 축하해주러 오신 하객분들이 하나뿐인 딸 시집 보내느라 섭섭하신 것 같다며 상황을 이해해 주셔서 다행이었죠. 그렇게 저는 친정을 탈출해서 신혼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솔직히 거슬리는 것 없이 사랑만 받으니까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눈칫밥 얻어먹으며 힘들게 자랐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시댁을 마주하니 특히나 엄마가 나빴다고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남편에게도 여동생,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누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남편이든 시누이든 절대로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심지어 시부모님은 저까지도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오죽하면 저는 엄마보다 시어머니랑 데이트하는 게 더 마음 편하고 즐거웠을 정도였어요. 며느라가야, 너는 내가 이러는 게 귀찮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너한테 이상하게 정이 많이 가더라. 원래 친구들이 며느리 붙잡는 거 아니랬는데 너랑 바람 쐬러 나오는 게 정말 좋아. 다음에도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 테니 놀아줬으면 한다. 제가 어머님을 놀아드린다고요? 저야말로 어머님이 예뻐해 주셔서 하루 종일 행복했는데요. 괜히 귀찮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저는 오늘의 기억으로 다음 주도 힘낼 거예요. 잔뜩 충전받은 것 같아요. 보통 시댁살이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친정에 가서 엄마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결혼 전에 엄마랑 단둘이서 해본 적 없는 것들을 전부 시어머니와 했습니다. 사실 저는 엄마랑 단둘이서 카페에 가 차 한잔하며 수다를 떨어본 적도 없었고요. 첫 월급을 받고도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기는커녕 오빠 선물 사러 가겠다는 엄마에게 돈을 뜯기기나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랑 만났을 때 칭찬만 잔뜩 듣고 돌아오는 게 낯설기도 하고 들뜨기도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임신하고 나서도 엄마한테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시어머니한테 훨씬 많이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사실 요즘 밤마다 마음이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괜히 제가 태교를 잘하고 있는 건지 걱정스럽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혹시나 애한테 나쁜 기운이 가는 건 아닌지 자책하게 되네요. 그냥 첫 아이라 뭐든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널 보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난다. 사실 나도 네 남편 가졌을 때는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였거든. 그런데 내가 찾은 답은 애쓴다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엄마라는 거다. 괜히 조급해할 필요 없어. 시어머니는 제가 몇 번을 여쭤봐도 귀찮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스쳐 지나가듯이 건넸던 말조차 모조리 기억해내고 직접 챙겨주셨어요. 한번 제가 남편한테 흘리듯이 배가 묵직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한 적 있었는데요. 그걸 기억해 두셨다가 라벤더 향이 나는 숙면 스프레이를 사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리가 부어 힘들어하니 족욕하자며 직접 찾아와 도와주셨죠.
게다가 시중에서 임산부를 위해 판매한다는 모든 제품은 제 손으로 구매한 적 없었어요. 죄다 시어머니가 직접 후기 찾아가며 골라주셨으니까요. 어머님, 세상에 저만 임신한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은 걸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저야말로 어머님께 효도해드려야 하는 입장인데 이래도 되나요? 저보다 어머님이 더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하고 있어. 당연히 네 뱃속에 있는 손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네가 너무 고생하지 않고 무사히 10달 채웠으면 한다. 괜히 미안해하지 말고 누려라. 누가 보면 제가 시어머니랑 합가해서 살고 있는 줄 알 정도로 세심하게 저를 살펴주셨던 거예요. 덕분에 저는 입덧이 심각할 때도 시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생강차로 이겨낼 수 있었죠. 하지만 엄마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식으로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건너 듣기로는 큰 올케 언니 챙겨주기 바쁘다고 하길래 그럼 그렇지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무사히 출산을 했는데 10달 동안 뱃속에 품었다가 진짜 제 품에 아이를 안고 나니 가슴이 굉장히 많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을 받아서 호르몬이 이상해졌던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엄마가 겉으로는 오빠들을 편애하셨더라도 이 세상에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엄마가 저를 그다지 예뻐하지 않으시니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굳이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됐을 때 아빠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빠, 아직 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벌써 가시면 어떡해요? 제발 한 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허망하게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그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곁에 있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무런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힘들더라고요. 워낙 어릴 때부터 저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던 아빠니까요. 괜히 저도 자식 키우느라 바쁘다고 핑계대며 제대로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고 후회스러웠어요. 엄마 역시 장례식에서 숨이 넘어갈 것처럼 오열하시더군요. 여보, 당신이 이렇게 먼저 가면 나는 어떡하란 말이야. 분명 우리 죽을 때까지 함께하기로 했잖아.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가버리면 나는 혼자 남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제발 꿈이라고 해. 제발. 그나마 제 곁에는 남편이 있어서 아빠 가시는 길 정신 차리고 무사히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와 감정을 추스리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엄마도 아빠가 떠난 뒤로 마음이 싱숭생숭하셨던 건지 손주 보고 싶다면서 찾아오시더라고요. 아니,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야? 내가 뭐 오지 못할 곳이라도 온 건가? 그동안 사는 게 바빠서 각자 열심히 살았을 뿐이야. 내 딸도 뭐 하나 궁금하고 우리 손주 재롱 부리는 것도 봐야겠으니 온 거야. 그리 귀신 본 것처럼 굴지 마라. 아무리 아빠가 유산을 크게 남겨주셨더라도 평생 같이 살아온 배우자가 없으니 적적하셨던 거겠죠. 처음에는 얼떨떨한 마음이기도 했고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시면 저를 찾아오실까 싶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일회성으로 찾아오신 게 아니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제가 엄마랑 둘이 보내는 시간이 어색해서 마냥 적극적으로 반기지는 않았는데요. 분명 민망하셨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위해 어릴 때 좋아했던 반찬을 다 기억해서 만들어주시고 아이를 픽업하러 갈 때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위해 기꺼이 등을 내주셔서 업어주기도 하셨어요. 예전에 제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는 그다지 관심 없으셨기 때문에 깜짝 놀랐죠. 만약 제가 외출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엄마를 불러도 될 정도로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몸살이 나서 드러누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을 통해 전달받은 엄마가 직접 따뜻한 죽을 끓이고 꿀차를 만들어 간호해 주셨습니다. 어릴 때도 이렇게 어리광 피운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 민망하네요.
어차피 심각할 정도로 아픈 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도 돼요. 원래 이런 몸살은 푹 쉬면 금방 낫잖아요. 어릴 때 제대로 어리광 받아준 적 없으니까 이제라도 다 받아주고 싶구나. 아무리 심각한 거 아니라고 해도 아플 때는 곁에 누가 없으면 서러운 법이잖아. 예전에 의젓하게 굴었던 만큼 의지한다고 생각해라.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엄마가 단순히 제 아이를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운한 마음이 깊게 새겨져 있었기는 했지만 저를 낳아주신 엄마이기는 하니까 의지도 되는 것 같고 고마웠죠. 아무래도 엄마가 저보다 어른인데 먼저 다가와 주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아빠가 세상을 떠나며 제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도록 관계를 개선시켜 주신 게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이런 생각은 저의 오해였다는 것을 깨달아 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당해온 것을 잊고 방심해버린 거죠. 분명 엄마는 이렇게 쉽게 저한테 마음 내어주실 분이 아닌데 왜 보이는 그대로 믿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엄마가 저한테 잘 보이기 위해 애쓴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아니, 아빠 장례식 때 시누이도 와서 슬픔을 함께 해줬는데요. 작은 오빠가 시누이를 보고 마음에 들어 했나 봐요. 엄마, 나 저 정도 여자면 잘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사돈 사이로 별탈 없이 지내고 있으니까 겹사돈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거야. 어차피 서로 신뢰가 있는 사이니까 굳이 고민할 거 없잖아. 원래 작은 오빠는 10살은 어린 여자 만날 거라며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었는데요. 계속해서 나이를 먹다 보니 현실을 깨닫고 우리 시누이는 나이 차이가 크지 않다며 소개시켜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아니, 제가 얼마나 얼빠지고 황당했겠어요. 아무리 작은 오빠가 원하더라도 엄마 선에서 잘라냈어야 하는 일 아닌가요? 저한테 진짜로 부탁하기 위해 찾아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심지어 겹사돈이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라도 엄마랑 가까워지는 줄 알았는데 다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네 오빠 장가 좀 보내자. 걔만 가면 이제 우리 집은 다 잘 사는 거야. 너랑 큰애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둘째만 빌빌거리고 있는 꼴을 보니 내 심정이 어떻겠어? 네가 어떻게 다리 좀 잘라봐라. 이런 부탁하려고 잘해주신 거예요? 다 필요 없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엄마가 무슨 부탁이든 다 들어주려고 하시니까 작은 오빠가 이렇게 철없는 소리나 해대는 거잖아요. 이 상태면 누구를 만나도 제대로 못 살 거라고요. 심지어 제 눈에도 작은 오빠보다 시누이가 훨씬 아까워서 엄마가 뻔뻔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는 아직도 사람이 덜 됐나 보다. 네 오빠 잘 사는 모습이 보기 싫어? 아무리 미워도 가족은 가족인 거야. 그래도 네가 애까지 낳고 많이 성숙해진 줄 알았는데 괜한 걸 기대했나 보다. 그냥 못 들은 걸로 해라. 그렇게 제가 시누이와의 소개를 거절하고 나니 엄마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방문도 끊어버렸습니다. 딱히 서운하지도 않고 엄마한테 뭘 바라나 싶더라고요. 그저 아이 키우는 일에만 매진하면서 저를 아껴주시는 시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시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 손목이 아프다고 하실까봐 김장철에는 굳이 부르지 않아도 찾아가서 김장을 도왔고요. 환절기가 되면 건강식을 챙겨드리고 싶어서 찹쌀 듬뿍 넣은 삼계탕을 끓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도 종종 찾아뵙고 아이 얼굴을 보여드렸죠. 언제나 우리 아이를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는 시부모님을 마주하고 있으면 저절로 힘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시부모님의 건강검진도 잊지 않고 때마다 챙겨드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물론 아이 키우면서 시댁의 주의를 기울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그동안 시부모님에게 받은 애정이 있어서 그런지 소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널 보면서 그동안 열심히 잘 살아왔다는 걸 느낀다. 분명 너 같은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굴러들어왔다는 건 복이 넘친다는 거잖아. 만약 내가 남한테 해를 끼치고 살았으면 이런 복을 누리고 있을 리 없어. 제가 그 정도로 잘해드리고 있는 거 맞나요? 나름대로 노력해드리고 있기는 한데
어머님도 많이 느끼고 계시다면 다행이에요. 솔직히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죄송하거든요. 앞으로도 어머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돌려드릴 테니 건강하게 옆에 계셔 주세요. 네가 부족하다고 하면 이 세상에 완벽한 며느리가 존재하긴 하겠니? 이제는 너한테 더 바랄 것도 없고 그냥 행복해하는 모습 보고 싶구나. 이미 충분히 잘해주고 있으니 굳이 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정도면 제가 친정에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시댁에서 받았다고 자부할 만하죠. 시부모님이 다정하고 따뜻하신 분들이라 제가 효도하는 대로 아껴주시고 보답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1년쯤 더 지났을 때 작은 오빠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도 까다롭고 눈만 높아 평생 엄마가 끌어안고 살아야 할 줄 알았는데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오빠의 결혼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바로 엄마였어요. 솔직히 제가 시누이와의 소개를 거절했던 이후로 연락이 딱 끊겼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직접 전해주신다는 게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엄마의 목적은 분명하더라고요. 둘째가 데려온 며느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다. 너는 네가 여자 소개시켜주지 않으면 둘째가 평생 뭣도 없이 외롭게 살 줄 알았지? 설마 내가 내 아들을 여자 한 명 없이 살게 키웠겠냐? 너는 결혼식에 올 생각도 하지 마라. 아이 괜히 분위기 깨는 꼴 못 본다. 아니나 다를까 엄마는 작은 오빠의 배우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랑하면서 저는 결혼식에 오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제가 작은 오빠의 결혼을 질투할 일이 있겠어요? 그저 저 먹고 살기에도 정신없는데 굳이 참견할 이유가 없잖아요. 심지어 엄마의 자랑과는 달리 작은 올케 언니는 예쁘장하게 생긴 것 말고는 별 볼 일 없는 여자였습니다. 솔직히 엄마 입장에서는 그다지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작은 오빠가 하도 장가갈 생각을 안 하니 억지로 허락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엄마의 말과 별개로 제 작은 오빠의 결혼이니까 남편과 참석해서 축하해줬어요. 그런데 엄마는 역시나 제 말은 모조리 무시해버리고 그나마 남편이랑만 이야기를 주고 받더라고요. 자네한테는 내가 미안한 마음이 정말 크네. 영연히 쟤를 더 잘 키워서 부족한 것 없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아직 많이 어설프고 데리고 살기 힘들지? 다 자네를 위해 더욱 쌓는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네. 워낙 하루 이틀 이러는 게 아니라서 남편은 그저 웃으며 넘겨버렸고 저 역시 별 타격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본인이 깎아내리고 무시해도 제가 아랑곳하지 않으니까 약간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그날은 작은 오빠의 결혼식이라 무사히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요. 반년쯤 지났을 때 큰 올케 언니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그런데 큰 올케 언니가 전하는 이야기는 아예 생각도 못했던 내용이라 실소만 나왔어요. 어머님께 어느 정도의 규모로 증여받으셨어요? 우리 그이랑 서방님은 15억짜리 아파트 받았거든요. 아가씨도 어느 정도 규모로 받았는지 알아야 나중에 부양을 어느 비율로 할지 미리미리 계획 세울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아예 증여가 이루어졌다는지도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큰올케 언니의 당당한 목소리가 황당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받은 게 한 푼도 없는데요. 애초에 증여하신다는 말도 못 들었거든요. 지금 전화 주신 거 아니었으면 죽을 때까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황스럽기만 하네요. 설마 증여받지도 않고 부양 문제를 논하게 될 줄이야. 어머, 아우 제가 말실수를 좀... 아이고 몰랐어요. 뭔가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으니 오해하지 않았으면 해요. 나중에 우리 그이랑 이야기 좀 나눠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괜히 다른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큰 올케 언니는 저 역시 콩고물을 크게 받았을 거라고 굳게 믿었나 봐요. 누가 들어도 거리낌 없는 목소리로 대답을 요구할 때는 언제고 당황스러워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누군가는 바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하고 저의 몫을 요구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아빠도 안 계신 데다가 저랑 가깝지도 않은 셋만 남은 상태에서 굳이 연결고리를 더 만들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그냥 엄마가 저한테 뭘 기대하는 것 같지도 않으니 그냥 나중에 마지막 인사드릴 때나 찾아뵙자는 심정이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만 챙기고 싶었거든요. 원래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아까운 게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나갔어요. 여느 때처럼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집안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무슨 빚이라도 독촉하러 온 것처럼 초인종이 마구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엄마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마치 저한테 받으러 올 게 있는 것처럼 당당한 얼굴이었죠. 예, 나 갑상선암에 걸렸다. 아무리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했다고 해도 암은 암이잖아. 네가 병간호를 도와줘야 해서 찾아온 거야. 네 오빠들은 너무 바빠서 부탁하기 미안하더라. 손 빌릴 곳이 너밖에 없으니까 네가 해주라. 아니 평생을 오빠들만 편애하고 심지어 아빠가 남겨주신 유산까지 오빠들한테만 넘겼으면서 왜 저보고 병간호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연하다는 듯이 저한테 요구하는 표정을 마주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리고 오빠들이 바쁘다고 하면 올케 언니들한테 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애초에 큰 올케 언니가 전화 왔을 때도 부양을 어느 정도로 할지 결정하자고 하기도 했잖아요. 분명 엄마가 오빠들한테 증여하실 때 부양을 조건으로 했으니 그런 말이 나온 걸 텐데 왜 저보고 병간호하라며 대뜸 찾아온 건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여태까지 남처럼 살다가 왜 이제 와서 저보고 병간호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약해져서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맡겨둔 것처럼 찾으시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오빠들한테나 가보세요. 무슨 방법이든 오빠들이 찾아야죠. 당연히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이러지 말라고 거절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너무 매정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살아오면서 이미 몇 번씩이나 버림받은 딸이었어요. 솔직히 제가 병간호를 도와드린다고 해도 엄마의 애정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꿈꿀 수도 없었죠. 그렇게 엄마는 제가 왜 거절하는지 분명 모르지 않으실 텐데 서운해하면서 손가락질 하셨습니다. 야 이년아, 너 지금 설마 돈 못 챙겼다고 나를 거부하는 거냐? 그래도 내가 네 엄마인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따위로 배응망덕하게 살고 나중에 네 애한테 효도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도 똑같이 당할 거다. 그런다고 제 마음은 바뀌지 않으니까 얼른 나가세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저는 사랑받는 딸이라고 느낀 적이 없다니까요. 괜히 서로 입씨름하고 있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병간호 해줄 사람부터 구하셔야 하잖아요. 엄마가 뭐라고 고함을 지르든지 저는 얄짤없이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 오빠들한테 한 명씩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오빠들도 진짜 양심이 어디 갔나 싶더라고요. 왜 나한테 엄마를 보낸 거야? 지금 오빠가 바쁘다는 핑계 대고 있을 게 아니지. 그동안 15억짜리 아파트 받아서 여유롭게 지냈을 거 아니야. 무조건 엄마 모셔야 하는 건 내가 아니라 오빠라고. 올케 언니라도 시켜. 원래 이런 건 딸년이 해야 하는 일인 건 몰라? 내 마누라는 귀한 손이라 그런 건 못해. 이번에 병간호 시작하면 나중에 엄마 기력이 약해질 때까지 계속 돌봐야 하는 거잖아. 너 같으면 내 마누라 똥오줌 가리게 시키겠냐? 그동안 엄마의 무한한 사랑을 다 받고 자랐으면서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본인들이 엄청난 손해라도 보는 것처럼 강경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 남편과의 의논을 통해 엄마 병간호를 돕기로 마음먹었어요. 당분간 우리 아이는 시댁에 맡기기로 했고요. 혹시나 저한테 호구냐고 야단치실 분들을 위해 절대로 엄마가 단순히 안쓰럽다는 이유로 응한 것은 아니었다는 걸 미리 밝혀둘게요. 그리고 저는 엄마에게 병간호하겠다고 전화를 걸어 댁으로 찾아갔는데요. 엄마는 오빠들한테 부양을 목적으로 증여한 것 치고 혼자서 살고 계셨습니다. 글쎄 오빠들이 아파트만 낼름 받아먹고 엄마를 구슬려가며 혼자 지내시게 한 거예요. 엄마, 어차피 우리 애들이 아직 어려서 합가해봤자 황혼 육아나 하게 될 거야.
아무래도 집에 엄마가 같이 사는데 우리 마누라 혼자 육아시키기는 좀 그렇잖아. 나중에 애들 어느 정도 크고 나면 그때부터 같이 살자. 그래 엄마. 형 말이 다 맞아. 괜히 엄마 관절도 안 좋은데 육아하게 만들 수는 없어서 그래. 원래 사람한테는 다 알맞은 때가 있는 법이잖아. 나중에 애들이 엄마 귀찮게 하지 않아도 될 때 그때 모시는 걸로 할게. 원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짝사랑 같다지만 이건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만약 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벌써 2년 전연했을 텐데 오빠들이 그러니까 순순히 수긍하고 살아온 세월도 우스웠습니다. 결국 엄마가 암에 걸렸다고 하는데도 나 몰라라 해서 제가 찾아오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지극정성으로 병간호했어요. 아무리 번거로운 일정이 잡혀도 귀찮다는 기색 하나 없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입원 기간 동안에는 기운이 없어서 식사가 어렵다고 하실까봐 이유식처럼 부드럽게 만든 죽도 챙겨갔어요. 혹시나 적적해하고 우울해하실까봐 간이 침대에 자리 잡고 말동무 노릇도 해드렸죠. 가끔씩 엄마가 밤에 잠 못 이루실 때는 조용히 손을 잡아드리고 등도 쓰다듬어 드렸는데요. 솔직히 거부하시지 않고 가만히 받고 계시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차피 우리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될 거예요. 다행히 제가 챙겨드리는 대로 잘 드시고 계셔서 마음은 놓이네요. 그래, 고맙다.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솔직히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겠어. 이제 네 아빠 따라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고 약한 마음이 들더라. 덕분에 많이 힘낼 수 있었던 것 같아. 만약 완치되면 전부 네 덕분이야. 아무리 착한 암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도 암은 암이니 엄마도 두려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가 곁에 있으니 많이 안심하신 것 같았고요. 제법 의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엄마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회복해서 일상으로 돌아오셨을 때였는데요. 아직 완치 판정을 받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재발 징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야 제가 기다렸던 때가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오빠들과 통화했을 당시에 똥오줌 가리게 할 수는 없다던 녹음을 엄마에게 들려드린 거예요. 물론 노골적으로 들려드리면 엄마도 고자질 받는 것 같아 뭔가 불편하실 테니 우연히 잘못 누른 것처럼 들려드렸어요. 원래 내가 곱게 자라서 비 약한 거 알지? 아무리 생각해도 똥오줌 받는 건 무리야. 형이나 형수님이나 나나 우리 마누라나 엄마 뜻대로 해드릴 생각 없어. 그냥 네가 엄마 보살펴 드리는 게 최선이라고. 당연히 엄마는 갑상선암 수술하고 병원 다니는 내내 제가 붙어 있어 마음이 바뀐 상태셨는데요. 오빠들의 속마음까지 엿듣고 나니 크게 분노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놈들 낳느라 미역국 먹었다는 게 믿기지를 않는구나. 지금까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귀하게 여긴 세월이 아까워서 미치겠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무조건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아주. 심지어 오빠들뿐만 아니라 올케 언니들까지 병간호하기 싫어서 저한테 떠넘기고 뒤로 숨어버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이 년놈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놔두지 않겠다며 증여 취소 소송을 걸기로 하셨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저한테 쌀쌀맞게 구시는 모습을 여러 봤지만 이토록 분노에 가득 차서 일을 가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두려워하거나 말려야 할 이유는 없었죠. 어차피 이 모든 상황에서 제 잘못은 눈꼽만큼도 없었으니까요. 여태까지 엄마는 이 아파트 증여받으면 무조건 죽을 때까지 효도해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언급하며 문자를 남기셨더라고요. 당연히 15억짜리 아파트가 탐났던 오빠들은 온갖 달콤한 말을 늘어놓으며 답장을 착실히 해왔고요. 덕분에 엄마는 어렵지 않게 소송을 걸 수 있었답니다. 그제야 오빠들은 부랴부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 원래 병간호는 아들보다 딸한테 받는 게 더 편하잖아. 이거 다 엄마를 위해서 막내를 설득하기 위해 아무 말이나 했던 거야. 제발 줬다가 빼앗아간다는 말은 걷어줘.
엄마들 힘들어지는 거 보고 싶지 않잖아. 아이, 맞아. 나도 엄마가 좀 더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었어. 원래 며느리보다는 친딸이랑 붙어있는 게 낫잖아. 지금은 기분이 많이 상했겠지만 나중에 다시 생각하면 이게 현명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내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 너네는 나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짓거리냐? 여태까지 내가 영연히 쟤보다 너네 마누라들한테 잘해줬던 건 몰라? 당장 아파트 내놓을 생각이나 해? 결국 엄마는 징역 무효와 반환 판결을 받아내실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도 명백하게 부양을 조건으로 한 증여가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어요. 아무튼 올케 언니들까지 몰려와 싹싹 빌어도 소용없었죠. 어머님, 진짜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설마 어머님이 싫다거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워낙 아가씨랑 서먹서먹 하시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사이가 회복되기를 바라서 한 발 물러나 있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저희가 최선을 다해 잘해드려도 진짜 자식처럼 편할 수는 없잖아요. 나름대로 저희가 배려했던 건데 아무래도 오해가 있었나 봐요. 다시는 서운해하지 않도록 신경 쓸게요. 내가 너네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다. 그런 식으로 번지르르한 말만 늘어놓으면 내가 넘어갈 줄 아나 본데 택도 없을 줄 알아라. 이제 와서 영현이랑 내 사이가 멀어서 그랬다는 핑계를 대? 주둥이 닫고 집에서 나갈 생각이나 해? 이미 엄마가 수술까지 다 받았는데 이제 와서 본인들도 돕고 싶었다는 호소를 하면 신빙성이 있겠어요? 어떻게 큰 올케 언니나 작은 올케 언니나 하나같이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우습더라고요. 결국 오빠들과 올케 언니들은 저한테 엄마를 설득해달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떻게든 제 마음이라도 돌려보려고 지극정성으로 노력하더군요. 그동안 본인들만 15억짜리 아파트 한 채씩 받아 입 싹 닫고 지낼 때는 언제고 큰 올케 언니가 직접 우리 집까지 찾아와 수육이랑 보쌈김치까지 전해주고 갔어요. 그리고 작은 올케 언니는 밤낮 없이 문자를 보내면서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절절하게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제 와서 발등에 불 떨어지니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어이없었죠. 물론 오빠들도 애타기는 마찬가지였는지 추억팔이까지 해가며 연락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랑 본인들 사이에 얼마나 따뜻한 추억이 있다고 그러는지 황당할 뿐이었어요. 영현아, 원래 가족끼리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는 다른 가족이 도와서 서로 풀기도 해야 하는 거잖아. 그동안 엄마랑 우리랑 사이가 엄청 좋았는데 이렇게 틀어지게 돼서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제발 네가 나서줬으면 해. 그래, 엄마가 네 말은 들으실 거잖아. 우리는 단순히 집 없어지는 게 불안한 게 아니야. 원래 엄마가 사랑해 주셨던 만큼 나중에 후회하실 것 같아서 그래. 지금이라도 오해 풀고 남은 시간 행복하게 지내야지. 왜 오빠들은 내가 주눅 들어 있을 때 나서주지 않았던 거야? 나는 하도 모른 척하고 같이 무시하길래 오빠들은 전부 자기밖에 모르는 줄 알았어. 설마 이렇게 나한테 양심도 없이 도와달라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저는 개차반인 잡것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 잘라 거절해버리자 제 말에 뼈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결국 오빠들과 올케 언니들은 포기하고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엄마는 저한테 아파트를 증여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단호하게 거절해버렸습니다. 당연히 엄마는 제가 좋아할 모습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뜻밖의 상황에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엄마를 도와 병간호를 했던 이유가 뭐라도 주워갈 수 있기를 바랐던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엄마의 갑상선암 병간호를 했던 이유는 엄마를 이미 용서했다거나 증여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받을 거 다 받아놓고 나 몰라라 하는 오빠들에 대한 복수와 평생을 서운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도움을 구하는 엄마에게 정신 차리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파트를 받으면 결국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돌봐야 하잖아요. 그건 또 싫었습니다. 굳이 발목을 잡힌 것처럼 살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이유를 대가며 증여를 거절하니까 엄마는 충격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가 아직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을 줄은 몰랐구나. 진작 말해줬으면 내가 사과했을 거야. 당연히 너도 나를 병원 간호하는 동안 마음 다 풀었는 줄 알았어. 어떻게 해야 지난 세월을 다 풀어갈 수 있는 거니? 이제 제가 원했던 바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굳이 엄마와 화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아이의 곁으로 돌아와 일상을 영위해 나갔어요. 그런데 엄마가 남편을 통해 저한테 손편지도 쓰고 반찬도 보내가며 용서를 구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올케 언니들을 대하던 것처럼 남편한테 정말 많이 노력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남편 입장에서도 그런 태도 변화가 다 느껴졌을 텐데 무시하기는커녕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군요. 그런 남편을 곁에서 지켜보다 보니 저 역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마는 마지막 한 방을 제대로 날리셨죠. 너한테 효도를 기대하지 않겠다는 각서라도 쓸게. 그냥 네가 내 자식이고 내가 부족한 엄마라 증여해주고 싶은 거니까 받아줬으면 좋겠다. 굳이 나를 모시려고 하지 않아도 돼. 다만 네가 네 가족이랑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구나. 그렇게 저는 엄마가 제 남편과 아이한테도 지극정성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을 온전히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증여해 주신 아파트로 가족과 함께 들어갔어요. 그리고 엄마는 약속하셨던 대로 합가를 요구하는 일 없이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동안 많이 반성하셨다는 말이 맞기는 한지 정말 누그러지셨어요. 덕분에 저랑도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 같아요. 가끔씩 엄마를 동네에서 마주하게 될 때마다 고개를 돌리지 않고 먼저 인사하기도 하고요. 장 보러 갔다가 생각이 나면 과일을 한 박스씩 사다 드리기도 하거든요. 물론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엄마의 애정을 갈구하는 게 아니니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도 우리 가족이 잘 먹는다고 했던 생선을 사다 주시거나 나물을 무쳐서 갖다 주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끈끈한 모녀 사이까지는 아니지만 과거의 사이보다는 훨씬 가까워졌다고 자부해요. 진작 너랑 이렇게 살았으면 인생이 훨씬 풍요로웠을 텐데 지금이라도 내가 정신 차려서 다행이지 뭐냐. 나중에 네 아빠 만나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너한테 갚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이미 너는 나를 한 번 살려준 거나 다름없으니까. 병간호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솔직히 의사 선생님이 다 해주신 거라 민망하네요. 그래도 엄마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는 알아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모녀로서 정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혹시나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전해드리자면 저는 시부모님에게도 잊지 않고 효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받은 게 많아서 있는 힘을 다해 최선으로 대접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지금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애쓰고 있지만 돌아오지 않아 지친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 그 굴레에서 벗어나 보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어요. 우선 스스로를 먼저 챙기면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 들어오기도 하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